안녕하십니까? IDSL 학부연구생 이동준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ICLR의 2022년도에 나온 로라, 로그랭크 어댑테이션 오브 라지 랭귀지 모델스라는 논문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발표 기준으로 5147회입니다. 이 논문은 LLM 모델에서 특정 태스크에 맞도록 파인 튜닝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로랭크 디컴포지션 매트릭스를 이용해 해결하는 파인 튜닝 방법인 로라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목차로는 백그라운드에서 LLM 모델의 파인 튜닝에 있어 챌린징한 문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PEFT 방법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 로라가 어떻게 제안되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프로포스트 메소드인 로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실험 결과와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LLM 모델 크기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본 학습을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LLM 모델들은 특정 태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학습 후 학습된 웨이트를 재조정하는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이때 파인 튜닝을 위해서 학습된 가중치를 모두 업데이트하면 큰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프리즈하고 일부 파라미터만 파인 튜닝하는 기법인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이라는 PEFT가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어댑터 튜닝,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WARP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델의 뎁스를 늘리거나 입력 시퀀스의 길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은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증가시키고 베이스라인과 매칭에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 중 과적한 모델은 실제로 낮은 인트린식 디멘션을 가진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파인 튜닝에서 웨이트 변화 역시 로우 인트린식 랭크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이 해당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라는 학습된 웨이트를 고정하고 낮은 차원의 분해 행렬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GPT-3와 같이 플랭크가 12288인 경우에도 로라를 이용하면 낮은 랭크인 1이나 2 정도로 높은 성능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앞으로 설명하게 될 용어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쿼리, 키, 밸류, 아웃풋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W와 W0, 델타 W는 각각 업데이트된 웨이트, 그리고 학습된 웨이트, 그리고 어댑테이션 동안에 누적되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D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폴랭크를 의미하고 R 같은 경우에는 로라 모듈의 랭크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라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파인 튜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LM 모델을 하나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여기서의 파라미터를 파이라고 하면 LLM 모델의 학습 과정을 식1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파이를 훨씬 작은 파라미터인 세타로 치환하면 식2로 표현될 수 있고 이것이 파인 튜닝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라를 이제 제대로 설명드리면 식 3에 나와 있는 업데이트된 웨이트 W는 학습된 웨이트 W0 플러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인 델타 W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로라는 이 델타 W를 BA로 쪼개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W는 D by K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B는 D by R
A는 R by K 행렬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차원의 분해 행렬로 만들어주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식4가 인퍼런스 C의 포워드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델타 WX는 랭크분의 알파로 스케일됩니다. 이때 스케일하는 이유는 델타 W가 너무 큰 값을 가져서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태스크에 전환할 때는 BA 말고 다른 태스크에 최적화된 B0A0를 W0에 더해주면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로라는 A와 B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헤드가 매우 적고 인퍼런스 시에 레이턴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라를 트랜스포머에 적용할 때는 해당 논문에서는 어텐션 웨이트에만 적용하고 MLP 모듈 또는 레이어놈 바이어스에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라는 모든 웨이트에 적용 가능하지만 실험을 단순화하고 파라미터를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에 적용하는 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로라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VRAM 사용량이 감소됩니다. 여기서 VRAM이란 GPU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T-3 175 빌리언 모델의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약 3.4배 정도 VRAM 사용량이 감소되었고 랭크를 4로 한 다음에 WQ, WV만 조정했을 경우 체크 포인트 사이즈가 약 10,000배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로라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만약에 여러 개의 태스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면 다른 A, B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의 배치에서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동적으로 A와 B를 변경해야 하므로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에는 로보타, 디보타, 그리고 GPT-2, GPT-3, 175 빌리언 모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평가에는 글루 벤치마크를 이용했으며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기본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로라를 사용했을 때 평균치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로라는 0.3 메가의 적은 파라미터로 높은 성능을 보였고 로보타 라지 모델에서도 역시 0.8 파라미터로 89%라는 성능을 보였으며 풀 파인 튜닝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버타 XX 라지 모델에서 로라는 4.7메가의 적은 파라미터로도 풀 파인 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드 투 엔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챌린지에 GPT-2를 적용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으며 GPT-2 라지의 사이더 평가에서 어댑터의 근소한 차이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파라미터 수를 늘려서 GPT-3의 175 빌리언의 경우에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오른쪽의 피규어 2를 보시면 풀픽스 임베드와 그리고 풀픽스 레이어는 특정 구간에서 드랍이 꽤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셀프 어텐션에서 어떤 웨이트를 조정해야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는 테이블 4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웨이트만 조정했을 때보다 WQ와 WV를 같이 조정하거나 모두 조정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높은 랭크를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웨이트를 조정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옵티멀한 R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실험이 테이블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웨이트 하나만 조정하는 경우에는 랭크를 4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랭크가 1이어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라는 값이 최적화된 랭크 값은 아닐 것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낮은 랭크 행렬이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 공간을 포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적은 파라미터로 효율적인 파인튜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로라는 사전에 학습된 웨이트를 프리즈하고 낮은 랭크의 분해 행렬을 삽입하여 파라미터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인퍼런스 시에 지연 시간이 없고 입력 시퀀스의 길이를 줄이지 않습니다. 또 A, B만 바꿔준다면 다양한 태스크 간에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가 존재하는 모든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논할 만할 것들을 퓨처워크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